부산 사하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인데요. 예,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맡고 계시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가장 큰 걱정이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요. 이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을 넘어서면서 다들 뭔가 좀 이 심리적인 저지선이 무너진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걱정하고 있을 정도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방역 대책을 좀 더 근본적으로 확진자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고, 특히 치료제나 백신 보급에 대한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그 계획과 실행,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이제 거리두기를 좀 3단계로 올려야 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권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그런 전문가들의 우려도 공감을 합니다만 3단계가 실시가 되면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해집니다. 이전과는 전혀 국민의 삶이나 또 민생이나 경제에 주는 타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죠. 예. 그래서 3단계 격상이 오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 특히 정부가 만반의 대책, 방역 대책, 또 치료제 백신 보급에 대한 완벽한 준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국회로 돌아가 보면 이 공수처법 개정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제 내년에는 출범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좀 변수는 없을까요? 네, 우선 공수처법이 통과를 함으로써 24년 만에 드디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예.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검찰이라든지 또 야당의 반대로 설립을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국회에서 이제 공수처 설치에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 대목에서 국민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지 않습니까? 예. 이 기구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7천여 명의 고위공직자들, 권력자들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기구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는 취지로 시민단체가 24년 전에 입법 청원을 했습니다만 이런 기본 정신을 반드시 살리는 공수처가 될 것이다. 또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면에서 저희 당은 180석을 주신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기본적으로 다했다. 또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누가 공수처장이 될지 또 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수사가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관심일 것 같은데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는 좀 비검찰 출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최대한 신속하게 공수처장 추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추천위원회를 가급적 이번 주 중에 소집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공수처장 후보자를 신속하게 추천하되 추천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가장 공정하게 공수처를 잘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기준에서 아무런 선입감 없이 가장 적합한 분을 추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한간에는 이제 추측입니다만 이 공수처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검찰총장 또 배우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관측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공수처장이
추천되고 임명되고 나면 예. 공수처가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그 문제를 예단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공수처 자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공수처는 앞으로 정말 공명정대한 권력자들에 대한 그런 그 수사기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이제 뭐 내년이면 이 공수처가 이제 출범하게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검찰 개혁을 이제 주장해왔던 여권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한 고비를 넘게 되는 건데 또 하나 남은 게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피로도가 사실 큰 것도 사실인데 추 장관이 좀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이제 좀 길이 열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 그런 부분은 뭐 저희들이 아는 바도 없고 예. 언급할 처지가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말까지 공수처장 추천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네.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고 또 이 부분에 전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이제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또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주에 열렸다가 제대로 이제 마무리가 안 됐어요. 증인만 채택하고 지금 윤 총장의 어떤 징계위를 바라보는 좀 여당의 시각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징계위는 어떤 결론도 예단하지 않고 공정하고 적법하게 예. 심사돼야 될 것이고요. 또 검찰총장의 방어권 보장 요청으로 징계위 날짜를 2번이나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2일차 심사도 15일에 이제 속개가 되는데 충분한 방어 시간을 주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일부 검찰에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흔들기라든지 또 징계위원회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 또 시비 이런 것과 같이 공정한 심사 자체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예, 현재 검찰총장이라는 중대성에 감안해서 최대한 신중한 절차는 필요합니다만은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징계 절차의 지연, 방해하려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선두권을 이제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여당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비정상적인 예. 여론조사 결과는 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바로 잡히겠죠. 예. 예. 현재 국민의힘의 인물난에 따르는 반짝 현상이다.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고, 예. 과거에도 그런 사례는 아주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재 검찰총장 고위공직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오랜 세월 동안 검찰 내부에 정치가 내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검찰총장이 기성 정치인들과 함께 섞여서 지지율을 재보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고 검찰의 정치화를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심지어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조차도 예. 정치하면 안 된다 또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정작 당사자는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것은 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를 할 건지 공직자다운 처신을 할 건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국회 내에서 좀 농성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잖아요. 네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되는 건가요? 임시국회에서는 좀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저희 당은 일관되게 이 법을 제정한다 하는 것은 확고한 원칙입니다. 네. 또 어제 대표께서도 그런 의지를 밝히신 바 있고요. 차대한 저희 당의 정책위 차원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다 하는 그런 각오로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하셨는데 부분 반드시 재정될 것이다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시기에 문제만 있을 뿐 꼭 재정될 수 있도록 여당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네, 지금 이 법 자체가 애초에 발의됐던 안만 보면은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기존 법과 충돌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은 입법 과정이 예상되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 난관을 최대한 극복을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한다 하는 그런 점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당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게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그렇지만 이제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해서 좀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네. 전소고발제 논의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일을 저지른 기업을 그동안 봐줬던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공정위의 양상을 보면 고발 98건 중에서 88건이 중소, 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력이 약하다 보니까 고발이 되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발 한 건으로 기업의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잘 감안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3년간 고발 상황을 검토를 해보면 조달청이나 중소기업부 등에 이 정부가 공정위로 요청을 하면 반드시 고발할 수밖에 없는 의무 고발 요청 제도를 도입해서 전수고발제의 부작용이 과거와 같지는 않다 하는 점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올해 이제 국회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곧바로 내년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여야가 이제 맞서게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네. 근데 서울시장 선거에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이 박영선 장관 또 야당은 나경원 전 의원 여풍이 거센데 특별히 여풍이 거센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라든지 또 부동산 이슈 이런 점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이 민심을 개명하게 청취하면서 또 책임을 다해 나간다면 또 국민들과 시민들께서 제대로 평가해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그동안 저희 당의 지지층들은 180의석에도 불구하고 매듭을 못 짓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요.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이나 이번에 개혁 입법 통과로 다시 결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도층도 코로나 국난 극복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저희 당의 그 예상 후보들이 추진력이나 중량감이나 실력 이런 모든 면에서 앞서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시민들에게 다가선다면 시민들께서도 마음의 문을 크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산이 또 이제 의원님은 또 지역구시니까 이제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더 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혜영 전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예, 부산시장 이 후보군의 좀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여당? 네, 물밑에서는 출마를 분주하게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 중에는 시민들로부터 널리 알려지기도 하고 또 여러 국정 경험이 풍부한 분도 계시고 또 시정에 아주 밝은 전문 관료 출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하순이 되면 저희들의 부산시장 후보도 가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이제 경선 룰이 정해져야 되겠습니다만
여성 후보들이 아무래도 좀 이 강세를 띠다 보니까 이 경선 시에 여성에게 주는 가산점 문제, 요 부분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내부에서? 뭐 기획단에서 12월 중에 경선 룰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경선 룰 자체가 이번 보궐선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예. 오늘 네.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